자,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 페이지 122쪽입니다. 12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는 일에 대해서만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었으면 되게 쉬워요. 아마. 일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면 일은 우리가 워크, W라고 표현하고요. 앞에서 배웠죠? 일을 해준다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물체한테 힘을 가해서 F라는 힘을 가해서 S라는 거리만큼 이동시켰다. 그럼 이 물체한테 얼마만큼의 일을 해줬다? F라는 힘으로 S만큼 이동시킨 만큼의 일을 해줬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일은 W 어떻게 구한다? F 곱하기 S로 구한다. 간단한 암기법으로 일을 많이 해서 걸리면 파스를 붙인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일을 많이 했을 때 일의 단위로 뭘 쓰냐? 줄을 쓰죠. 줄. 일의 단위로 줄을 씁니다. 일을 많이 해서 땀이 줄줄줄줄 난다라고 기억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은 FS로 구하고 단위로 줄을 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은 저렇게 해주는데 간단한 예를 볼게요. 여기에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 이게 10kg짜리 물체야. 10kg짜리 물체가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 바닥에 놓여진 10kg짜리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옆을 지나가는 누가 할까? 저요. 승규 그래요? 승규가 옆을 지나가요. 10kg짜리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옆을 지나가면서 무슨 느낌이 드나요? 위압감? 위압감이 들어요? 바닥에 놓여있을 때? 10kg구나. 10kg. 바닥에 있는 건 별로 위압감 들지 않죠? 네. 근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누군가 이 물체를 높은 곳에 매달아놨어요. 이렇게 10kg짜리 물체를 높은 곳에 매달아놨습니다. 그 밑을 지나갈 때 나의 느낌은? 디귿디귿. 디귿디귿 덜덜이가? 덜덜? 그럼 아까는 그냥 뭐야 이게 이랬는데 여기는 덜덜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뭔가 얘가 떨어졌을 경우에 내가 다칠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죠. 그러면 얘가 밑에 놓여있을 때는 가지지 못했던 것을 위에 올라갔을 때는 뭔가를 가졌다는 얘기네. 뭘 가졌다라고 표현하냐?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에너지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왜 생긴 거야?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 자, 이 높이 때문에 생긴 에너지. 하지만 이 에너지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떨어졌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즉,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표현해서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잠재적인의 영어 단어가 potenti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potential 에너지에서 EP라고 씁니다. 이거를 위치 에너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위치 에너지는 위치와 관련된 에너지다라고 해서 높은 곳에 있는 것만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한 장 넘겨보면 124쪽에 탄성력에 의해서도 위치 에너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탄성력에 의해서도 위치 에너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것만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는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위치 에너지는 영어로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 뭔가 이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를 잡아당겼을 때 얘가 덜덜덜덜 떨리는 이유는 잡아당겼을 때 얘가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물체가 손을 놨을 때 휙 날아간 손을 놓기 전까지는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에너지가 많이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다 포텐셜 에너지, 잠재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일단 EP라고 사용을 하고 높이만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해 주고요.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먼저 소개하면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H를 구합니다. 어떻게 나온 공식이냐면 제로가 위치 에너지를 갖다 놓고서 얘는 뭐에 비례하냐? 이 물체가 10kg이 아니라 20kg이라면 에너지가 더 많겠죠? 그치? 승기가 지나갈 때 조그만 게 달려있는 것보다 큰 게 달려있으면 더 덜덜덜 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 얘기예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더 많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치? 굉장히 많은 낙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요. 그래서 뭐에 비례하냐? 질량에 비례합니다. 첫 번째,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두 번째, 얘가 매달려 있는 높이가 더 높이 매달려 있으면 어때요? 에너지가 더 많겠죠? 떨어지면 더 크게 다치겠죠? 그래서 뭐에도 비례하냐? 높이를 영어로 high, 그래서 h라고 표현합니다. 높이 high, 그래서 h에도 비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공식에 의해서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 우리 상수 들어갑니다. 그 상수 값이 9.8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상수 9.8 곱하기 질량에 비례하고 h에 비례한다. 9.8 mh라는 공식이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1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10kg짜리 물체가 여기 바닥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물체는 내가 만약에 위로 해볼까? h를 계산해 봅시다. h를 내가 여기 1m 합시다. 1m 높이. 맞다. 10m 합시다. 10m 높이까지에 매달려 있는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계산해봐. 9.8 곱하기 m이 얼마야? 10 곱하기 h가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가 됩니까? 980이 됩니다.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단위를 뭘 사용하냐? 줄을 사용해요. 그래서 980줄의 에너지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우리 공식에 의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980이라는 값을 구해냈는데 1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자, 여기 보세요. 10kg짜리 물체를 위로 들 거야. 그때 내가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돼요?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10kg짜리 물체를 위로 들 수 있습니까? 10kg 이상. 10kg 이상. 힘은 질량하고 좀 다르죠. 이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을 줘야 되는 거지. 이 물체의 무게 어떻게 구합니까? 9.8 곱하는 거지. 그럼 이 물체의 무게는 곱하기 9.8로 구하게 되면 이 물체의 무게는 98N이 이 물체의 무게야. 잘 보세요. 98N짜리 물체가 이 무게가 있습니다. 이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려면 내가 힘을 98만큼 주면 돼. 그러면 위로 당기는 힘과 밑으로 잡아당기는 무게가 똑같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죠. 98보다 아주 약간만 커도 위로 올라오죠. 그지? 98.00000001만 돼도 위로 올라옵니다. 그죠? 거의 뭐와 흡사해요? 98과 흡사하죠. 그래서 그냥 98N짜리 물체를 들려면 얼마의 힘을 줘야 한다고 표현하냐? 98N의 힘을 줘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98N짜리 물체를 들려면 힘을 98N 줘야 돼요. 내가 얼마만큼 올릴 거야? 10m 높이까지 올릴 겁니다. 얘를 쭉 들어서 10m 높이까지 올리면은 이렇게 올리는 동안 내가 이 물체한테 뭐 해준 거야? 힘을 줘서 이동시킨 거지. 힘을 줘서 이동시켰다. 느낌 오는 거 없습니까? 힘을 줘서 이 녀석을 이동시켰어. F라는 힘을 줘서 S만큼 이동시켰어. 여기 있죠. 바로 뭐 해준 겁니까? 1 해준 겁니다. 밑에 놓여있는 물체한테 내가 위로 잡아 끌어서 10m 높이까지 올렸어. 그러면 내가 얘한테 1 해준 거예요. 1 해준 겁니다. 1 해준 양이 얼마입니까? 1 해준 양은 F가 얼마야? 98. S가 얼마야? 10m. 신기하게도 얼마에 1을 해줬습니까? 980줄만큼의 2를 해준 거야. 봐봐. 밑에 있는 물체는 지금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치 에너지가 없죠? 왜? 높이가 없으니까. 근데 10m 높이에 있는 녀석은 에너지가 얼마야? 그러니까 구해봤더니 980이 생겼대. 어떻게 생겨난 걸까? 이 물체를 위로 올리는 동안 내가 이 물체한테 2를 해줌으로 해서 그 1이라는 에너지를 이 녀석이 갖게 된 겁니다. 2를 980만큼 해줬기 때문에 이 높이 있는 물체는 980의 에너지를 갖게 된 거야. 이해됩니까? 다시 말해서 1해준 만큼 뭐가 생긴 거야?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치? 1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긴 거야. 그래서 1의 단위도 줄이죠. 아까 에너지의 단위도 아까 뭐라 그랬어? 줄을 쓰죠. 같은 단위를 쓴다는 것은 정확하게 같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걸 포함된다는 걸 의미해요. 같이 이겠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네. 네. 한 명이 네. 사업관에서 월수금반으로 옮겼는데 여기 인원이 좀 많죠. 많네. 8명. 네. 용진이도 있네.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알아서 넣어도 괜찮아요. 여기 알겠습니다. 네.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얘가 뭐가 되냐? 바로 1이 뭐로 전환된 것이다? 에너지로 전환된 얘입니다. 전환되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전환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단위가 같기 때문이라 생각하면 돼요. 단위가 같기 때문에 1의 준 만큼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다시 보면 공식이 다르게 보입니다. 9.8 곱하기 mh인데 9.8 곱하기 m이 뭐야? 무게를 구하는 방법이죠. 네. 무게가 곧 뭡니까? 힘이에요. 무게가 곧 힘입니다. 선생님의 무게 때문에 분필을 부실 수가 있죠. 힘 준 적 없는데 올라가기만 해도 부서집니다. 무게가 곧 힘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가 힘이고 얘는 h, 높이, 거리죠. 거리죠.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라는 공식이 보이죠 이제. 힘 곱하기 거리인데. 그래서 1의 공식과 위치 에너지 공식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공식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반대 과정을 좀 볼게요. 반대 과정.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승규가 이제 좀 잘 버텨줘야 되는데 충분히 못해줘. 승규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떨어져요, 드디어. 얘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예요? 980 줄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죠. 죄송합니다. 네. 예. 아 여기 위치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 네. 아 그럼 맞겠다. 일로 와봐. 여기 앉을까, 여기 앉을까? 아는 사람이요? 여기 앉아. 침 좀 맞자. 옮긴 이유를 알 것 같은데. 도를 한다. 아, 거기 도를 했는데? 자, 그럼 980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 물체, 왜 980을 가졌는지는 방금 설명했고요. 이 물체가 떨어집니다. 봐봐, 완전히 떨어져서 이렇게 바닥에 땅 닿았을 때 이 녀석은 에너지가 있어 없어? 바닥에 도착했을 때 에너지가 없어지지. 있어요. 0줄로 바뀌죠. 그럼 에너지가 다 어디 갔을까? 나한테. 그렇지. 승규한테 갔습니다. 승규한테 가서 뭘 할 수 있냐? 에너지를 가지고 승규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규를 빵 때리는 힘이 98N의 힘으로 때린다면 승규를 몇 미터 박아 놓을 수 있냐면 그렇지. F 곱하기 S니까 무려 밑으로 10m를 박아 넣을 수 있어요. 왜? 일을 얼마큼 해야 되니까 일도 980줄만큼의 일을 해야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980의 일을 해야 되는데 98N으로 때린다면 10m를 박아야 980의 일을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거는 뭐로 전환된 일입니까? 에너지가 뭐로? 일로 전환된 예가 되겠죠? 이렇게 서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양쪽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다? 그냥 단위가 똑같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단위가 같기 때문에. 자, 이게 위치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위치 에너지. 오케이. 위치 에너지를 먼저 설명했는데 페이지 123쪽, 4쪽 맞아? 124쪽에 위치 에너지를 얘기했고요. 방금 높이 떠있는 물체 같은 경우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시력 발전, 디딜 방화, 물레 방화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디딜 방화 뭔지 알아요? 디딜 방화. 옆에 사진 나와 있죠? 곡식을 빻을 때 내가 발로 이렇게 밟고서 놓으면은 발로 밟으면은 공이라 그래서 곡식을 빻는 기구가 이렇게 올라와요. 발을 떼면 붕 떨어지겠죠. 밟고 떼고 밟고 떼고 해서 디딘다 그러죠? 디디면서 방아 찍는 기구 디딜 방아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온 공이가 떨어지면서 곡식을 찢는 거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위치 에너지에 대한 설명은 다 얘기를 했고요. 주의해야 할 점은 위치 에너지에서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기준명. 자, 이제 구해볼게요.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써줄게요.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EP라고 쓰고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M 곱하기 H가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고요. 그러면 여기 물체가
선반에 놓여져 있습니다. 선반. 높이 있는 선반에 놓여져 있어요. 자, 이 선반이 이렇게 있고요. 밑에도 선반이 있네요. 이렇게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이 있어요. 이 선반, 첫 번째 선반 A라는 선반이라고 B라는 선반이라고 했을 때 이 전체 높이는 4m, B까지 선반 높이는 2m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이 물체의 질량은 10kg.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지면에 대해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면에 대해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입니까? 일단 위치 에너지 보시면 9.8 곱하기 m 곱하기 h죠. 그러면 9.8 곱하기 질량 뭐 집어넣어야 돼? 10kg 집어넣어야 돼. h가 중요하겠죠? 지면에 대하여니까 이게 지면이죠? 지면에 대하여 저 물체는 몇 미터 높이에 떠 있어요? 4m 높이 떠 있죠. 4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98 곱하기 4가 되니까 4, 8에 32, 4, 9, 36, 382 나오나요? 4, 9, 36 맞죠? 390. 390. 못 잡아야 되겠네요. 당장 치워. 자, 줄이죠. 제가 지금 위치 에너지는 392줄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물체가 선반 B에 대하여 가지는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가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392라는 에너지가 가지고 떨어지지만 선반 B로 떨어진다면 몇 미터만 떨어지는 거야? 2미터만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높이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그렇지, 2를 집어넣는 거지. 9.8 곱하기 10 곱하기 h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까 4를 집어넣은 건 지면에 대해 4m였고요. 선반 B는 2m만 나와요. 그래서 9.8 곱하기 10 곱하기 2가 되겠죠? 이거의 절반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물체가 선반 A에 대하여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0. 자, A에 대하여라는 건 A라는 기준면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물체는 높이가 있어요. 없잖아. 0m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 이해됩니까? 높은 곳에 있더라도 기준면이 A일 때는 에너지가 없고요. 기준면이 지면일 때 에너지가 제일 크고 기준면이 B일 때는 에너지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요거 굉장히 주의해줘야 돼요. 문제 풀 때 많이 헷갈립니다. 자, 어떤 문제에서 많이 낚이냐면 인문도 잘 봐봐. 자, 여기 땅에 이제 막 박으려고 갖다 놓은 말뚝이 엄청 큽니다. 말뚝이 커서 말뚝이 무려 1m 높이의 말뚝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요. 위에서 엄청난 쇠가 추가 내려와서 팡 때릴 겁니다. 이 추가 떠 있는 높이는 10m야. 자, 그러면 얘가 얘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냐 이게 문제인데, 일단 얘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가 10kg 나간다면 6.8 곱하기 10 곱하기 여기다 뭘 넣어야 될까? 9입니다. 9. 왜? 기준면이 지면이 아니라 얘가 때릴 때 어딜 때려요? 여길 때릴 거 아니야? 그치? 여길 때리니까 얘가 꽝! 여기서 부딪히겠지? 그러므로 몇 미터만 내려서 때리는 거야? 9미터만 내려서 때리는 거잖아. 얘는 기준면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9를 집어넣어야 돼.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자체가 10이 아니라 9라는 겁니다. 말뚝의 높이가 1m이기 때문에. 됐죠? 요거 주의사항입니다. 잘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위치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운동 에너지 바로 할게요. 자, 두 번째 운동 문제. 자, 수레가 있습니다. 수레가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10kg짜리 수레가 있어요. 자, 수레가 그냥 서 있습니다. 정지해 있어요. 승규가 지나갑니다. 아무 느낌 없습니다. 서 있으니까. 근데 승규가 앞에 있는데 얘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어. 그죠? 그냥 덜덜이죠, 그죠? 뭐가 다릅니까? 그냥 정지해 있을 때는 아무런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죠. 정지해 있으면 왜 에너지가 없냐? 위치 에너지도 당연히 없지. 그리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모두 없다라고 표현하냐? 운동 에너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지에 있는 수레는 운동 에너지도 없고 위치 에너지도 없죠? 에너지가 없는 상태야. 근데 뭐가 생기면 속력이 생기면 얘는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치? 그래서 그럼 봐봐. 자,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움직이고 있는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kinetic이라는 단어를 써요. K. 이 K. 자, 이는 뭐에 비례하나 봅시다. 10kg짜리 수레가 달려올 경우와 1톤 트럭이 달려올 경우와 같은 속도로 달려올 경우에 뭐가 더 무서워요? 트럭이겠죠. 무슨 차이인데? 무게의 차이죠. 다시 말해서 질량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량과 운동 에너지는 뭐하다? 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비례 관계. 그 다음에 또 운동 에너지는 뭐에 영향을 받느냐? 속력이 빨라지면 에너지가 그만큼 많겠죠. 그치? 근데 재밌게도 실험 결과 속력이 2배 빨라지면 에너지가 2배 증가하는 게 아니라 4배 증가합니다. 속력이 2배 증가하면 에너지는 4배 증가해. 다시 말해서 뭐에 비례하냐? 속력의 제곱값에 비례합니다. 속력의 제곱값에 비례해. 자, 이 두 가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운동에너지 공식을 도출하면 운동에너지는 마찬가지로 비례식을 는으로 바꾸면 앞에 상수가 생기죠? 상수값이 얼마냐면 2분의 1이 들어갑니다. 0.5예요. 그 다음에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운동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에너지의 공식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체가 예를 들어서 10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승규가 뭐 눈에 만약에 그 에너지 값이 띠리릭 보인다면 에너지가 얼마로 보일까요? 띠리릭 계산해보자. 2분의 1 곱하기 m v 제곱인데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얼마입니까? 저 수레 질량 10kg 속력이 얼마? 10이지. 10에 제곱이 들어가겠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5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500 줄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고 있겠죠. 500줄의 에너지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자, 얘가 휙 날아와서 달려와서 승규를 탕 때리고 정지했습니다. 자, 일단 저렇게 달려오고 있는 녀석이 빵 정지했지. 속력이 있었다가 정지했다라는 건 에너지가 있었다가 에너지가 없어진 거죠. 그럼 그 에너지 갖다 뭐 했을까요? 쳐서 뭐 했을까요? 일해준 겁니다. 일해준 거야. 그죠? 일해준 겁니다. 날리지 않고 날리지 않고 에너지 갖고 있던 에너지를 가지고 승규를 쳐서 날려보내는 또는 밀고 쭉 가는 이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럼 몇 미터 밀고 갈지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길 바래요. 내가 처음에 경고했지. 좀 잘 버텨줘야 될 텐데, 그죠? 그래서 아무튼 좋은 교보제가 돼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개념으로 볼게요. 이제 운동 에너지 공식을 이용해서 에너지 값을 구하는 건 알아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를 볼게요. 자, 이제 일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걸 볼 건데, 자, 같은 예를 볼게요. 10kg짜리 물체 수레가 정지해 있습니다. 얘는 에너지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뒤에서 나연이가 힘을 줘서 얘를 밉니다. 얼마의 힘을 줄 거냐면 50N의 힘을 줄 거예요. 50N의 힘을 꾸준히 줘서 10m를 밀 겁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10m, 이 수레가 10m를 지날 때 나연이가 손을 떼더라도 뭐가 생겨 있어요? 속력이 생겨 있겠죠. 그치? 얘는 에너지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가 어떤 에너지 값이 생겼겠지. 이 생긴 에너지 값은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일단 이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죠. 이 에너지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운동 에너지 공식에서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으로 구하면 되겠네. 쉽네. 2분의 1 질량 얼마? 10 좋네. 땡큐. v 제곱 v 얼마냐? 어디 있어? 없죠. v가 없네. 그러면 이 에너지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없네요. 하지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얘가 에너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 에너지는 누가 넣어준 에너지야? 나연이가 넣어준 에너지예요. 뭐 함으로써? 일함으로써. 봐봐. 힘을 줘서 이동시켰죠. 즉 나연이가
힘을 줘서 이동시켰기 때문에 이 물체한테 뭘 넣어준 거야? 일을 해준 겁니다. 일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긴 거지. 그러면 힘을 얼마 줬어? 50N를 꾸준히 줘서 10m 이동시킨 거지. 즉 얼마만큼의 일을 넣어준 거야? 500J의 일을 넣어준 겁니다. 그치? 500J의 일을 넣어줬어. 그럼 에너지를 얘가 0J였던 녀석한테 내가 500J만큼의 일을 넣어줬기 때문에 얘는 보나마나 얼마의 에너지가 들어있을 거야? 500J의 에너지를 갖고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나요? 물론 마찰을 무시할 경우에. 그래서 얘가 가진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도 뭘 구할 수 있을까? 아까 구하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속력값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얘가 얼마 나와야 돼? 500줄이 나와야죠. 그치? 그럼 여기 V 제곱을 몰랐지? 곱하기 5니까 5 곱하기 V 제곱이 500 나오니까 V 제곱은 100 나오죠. 그러므로 V는 10m/s를 넣고 RMS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죠? 내가 일해준 만큼 뭐가 생긴 거야? 일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아까 승규를 쳤을 때 갖고 있던 에너지만큼 뭐 할 수 있었어? 일할 수 있었죠. 일과 에너지가 완벽하게 호환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다 같은 개념을 갖고 있죠?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다음 거 아니에요? 다 했어요. 다음 페이지까지 나오고 시절이 있어요. 자, 주의사항 하나 또 얘기해. 주의사항이 이래죠. 주의사항. 운동 에너지에서 주의해야 할 점. 자,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질량과는 비례관계를 갖고 있고요. 속력의 제곱과 비례관계를 갖고 있죠. 에너지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승규가 어떻게 살아가지고 아저씨가 됐다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돼서 여기에 이렇게 하루는 지팡이를 잡고서 이렇게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같다네요. 중고의 신사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자동차를 타고 마구 달릴 사람. 이 자식. 자동차를 타고 마구 달려봅시다. 자, 자동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 먼저 100km/h로 달리고 있었어요. 얘는 분명히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그치?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 근데 여기 현재 미터수가 100m입니다. 100m 거리를 두고서 할아버지를 발견한 거야. 발견했어요. 발견해서 브레이크를 끼 밟습니다. 끼 밟아요. 끼 밟았더니 어디에서 정지했냐? 50m 되는 지점에서 딱 이 자동차가 정지했어요. 정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겠죠. 50m 앞에 정지했으니까. 오케이, 살았습니다. 자, 얘도 휴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다음에 조금 더 빨리 달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치지 않아서 안도감도 있었지만 다음에는 좀 더 빨리 달려도 상관없겠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에는 200km/h로 달립니다. 좀 더 빨리 달린다는데요. 뭐 이 정도쯤이야 아직. 그러면은 할아버지 이론적으로라면 할아버지와 완전히 스릴 있게 할아버지 바로 앞에서 설 수 있겠지. 이걸 노린 겁니다. 네배라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태원이가 200km/h로 달리다가 할아버지를 같은 거리에서 브레이크를 끽 밟은 거야. 끽 밟았어. 태원이 예상으로는 바로 앞에 서야 정상이죠. 하지만 속력이 100에서 200으로 증가했으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속력이 2배 증가하면 에너지는 4배 증가하니까 갖고 있던 에너지가 4배니까 제동거리도 4배만큼 가야 쓰겠죠. 아까 50m만큼 가서 섰다면 지금 200으로 달리다가 끼 브레이크를 밟으면 4배 거리 하나, 둘, 셋, 4배 거리는 얼마? 200m를 가야지만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승규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100m를 밀고 가네요. 젊었을 때 추억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죠. 그죠? 젊었을 때 추억이. 젊었을 때 누군가 어떤 수레가 와서 나를 밀었었는데, 그죠? 이렇게. 다시 말해서
속력값이 2배로 증가하면 에너지 값은 4배가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속력의 제곱만큼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죠. 속력의 제곱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요 예를 통해서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지금 배운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만 가지고 먼저 문제를 풀어볼게요. 123쪽에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 빼고요. 2, 3, 4, 5번, 6번 먼저 풀어봅시다. 123쪽에 2, 3, 4, 5, 6번 풀어볼게요.